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찾아온 분노관리연구소 소장 이서원, 마음 편한 상담소 소장 이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보고 싶으셨죠? 저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전번 시간 복습 한번 잠깐 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유로워져야 된다.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화를 덜 낸다. 덕이 있다는 것은 내 기준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고 품넓게 받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덕이 사람 품이다. 이런 이야기 저하고 함께 나누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화가 풀려야 삶이 풀린다. 2탄 바로 화 잘 내기 편입니다. 네, 혼자 박수치고 혼자 웃고 참 혼자 잘 논다, 그죠? 우리 50 넘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혼자 잘 노는 일입니다. 혼자 잘 노는 일. 아내 잘 놀아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잘 놀아주지 않아요. 혼자 놀아야 돼요. 그냥 정말 나하고 잘 놀아주는 거는 새로 산 강아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나하고 별로 뜻이 안 맞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외국에서는요, 정년퇴임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의 행복곡선이 U자를 그려요. U자.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퇴직하기 전까지. 그러다가 부부가 함께 모이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유는 드디어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공원도 가고 영화도 가고 뮤지컬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해외여행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이 늘어나는 거죠. 신혼 때처럼. 외국이 그렇게. 이건 외국이에요.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퇴직하고 만족도가 더 떨어져요. 왜? 남편은 여태까지 소홀히 하다가 젖은 낙엽처럼 딱 나한테 붙어서 안 떨어지지. 어디가? 언제 와? 나도 가면 안 돼. 이런 소리는 하고 있지. 아내는 막 이제 사회생활 좀 하고 사람들하고 친목 모임도 하고 어디 여행도 가려는데 남편이 자꾸 밥 해달라 뭐 해달라 뭐 그럼 나 밥은 뭐 이러니까 딱 싫은 거예요. 사이가 더 안 좋아져. 그러면 외국은 올라가는데 한국은 왜 떨어질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놀 줄 몰라서 그래요. 놀 줄 몰라서. 일이 난 줄 알고 너무 일에 헌신했거든. 일이 난 줄 알고 너무 나의 청춘을 일에 바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놀 여력도 없었고 놀아도 술이나 퍼먹지 상사 욕이나 하지 뒷담 화나 하지 뭐 특별히 즐겁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남자는요. 퇴직하기 한 5년 전부터 노는 방법을 연구한다니까요. 미스터 트롯도 보고 그 다음에 방송국도 가보고 아내하고 꽃구경도 가보고 하면서 자전거도 타고 산에도 가보고 취미활동을 서서히 공유할 수 있는 걸 늘려요. 그래서 퇴직했을 때 그걸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외국처럼 슝 행복이 올라가는데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남편들은 우직하게 저는 퇴사하는 그날까지 회사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회사가 뭐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놀 줄 모르니까 퇴직하고 나서 이제 겨우 놀 줄 알게 된 아내를 붙잡다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한국의 슬픈 50대 저 같은 남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물고물 놀 줄 알아야 진짜 50 플러스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자식도 자기 인생 꾸려나가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전화해서 주말에 뭐하니? 주말에도 바쁘니? 또 그녀가 전화 왔어요. 그녀가 발음 잘해야 돼요. 그녀가 전화 왔어요. 제가 다르게 발음 안 했습니다. 그녀가 전화 와서 놀재, 영화 보재, 또 서점 가재, 밥 같이 먹재. 진짜. 엄마 주면 정말 짜증나 진짜. 엄마 혼자 좀 놀아. 뭐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부모 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래서요 적어도요 60 넘으면 자식한테 전화 안 해야 돼요. 자식이 전화 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엄마 바쁘다. 엄마 또 나가야 되는데 다음 달에 보면 안 될까? 미안. 이번 달은 좀 바쁠 것 같아. 이런 부모를 자식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너무 바빠. 그리고 너무 좋은 일에 늘 웃으면서 살아. 나는 그냥 내 인생만 신경 쓰면 돼. 이런데 맨날 자식한테 전화해서 밥 먹자, 뭐 같이 하자, 백화점 가자 이러는 엄마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저희 딸은 너무 좋아하는데요. 뻥이야. 속으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아한다면 저한테 와서 상담받아야 돼요. 아직도 독립이 덜 됐거든요. 20살 넘으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고 내 인생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단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아내와도 독립해서 나 혼자 고물고물 노는 연습을 해야 되고 남편과 떨어져서 나 혼자 고물고물 혼자 잘 노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 둘이 만났을 때도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분노, 화를 다스리는 법, 화를 잘 내는 법을 얘기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화는 관계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노 관리사 그 과정을 제가 만들어서 초급, 중급, 고급 해가지고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과정 이름이 뭐냐면 AMPR이에요. PR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때 PR이 아니고요. 이런 거죠. Anger Management, 분노 관리, AM, P, 프로그램, 중간에 for 같은 게 있고, for 무엇을 위한? relationship, 관계를 위한 분노 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AMPR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AMPR 초급, 중급, 베이직, 어드밴스드, 프로페셔널 이렇게 해서 제가 과정 그 수료증을 드리면서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한국은 관계에 살고 관계에 죽는 나라예요. 외국의 분노 프로그램들은 개인 베이스 분노 프로그램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숫자를 헤아리고 명상을 하고 뭔가 좋은 데를 가고 생각을 다르게 가져보고 이런 게 외국의 분노 그 아이템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에는 그걸로요. 일본어로 택도 아리마생, 택도 없습니다. 관계에서 이미 다 꼬이는데 여기서 모든 화가 나는데 그걸 떠나서 나 혼자 독야청정하리라 안 됩니다. 관계 속에서 뭔가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세팅을 잘 한 뒤에 그 바탕하에서 화도 덜 내야 되고 잘 내야 되고 잘 받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다 이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분노를 조절하는 법,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물고물 잘 놀아야 된다는 것은 관계 세팅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관계는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예요.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왜? 인생은 미완성이니까. 인생은 미완성이니까 부족하고 외로운 우리끼리 기대고 살자. 기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상대가 살짝 비키면 다시 이렇게 내 자리를 잡는 걸 기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 어떤 관계? 서로 의지하는 관계. 의지하는 관계는 상대가 살짝 없어져도 내가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관계. 내가 사라지지 않고 주체로서 존재하는 관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너가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네가 있으면 더 좋아. 이런 관계가 의지하는 관계라는 거죠. 부부도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부모 자식도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고요. 상사와 아랫사람도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고요. 자원봉사 팀장과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서로 의지하는 관계. 다르게 말하면 땜빵이 가능한 관계인 거죠. 그냥 꼭 네가 없어도 돼요. 근데 팀장님이 있으면 일이 더 잘 돼요. 근데 팀장님이 없어도 기본 60점을 한다 이거죠. 계시면 70, 80점은 하지만. 그래서 이런 관계는 각자가 성숙하게 서 있는 관계거든요. 서정윤 시인이 홀로 서기에서 하나일
때 예쁜 꽃이 둘일 때도 예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형님, 어떤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까? 엉킨 관계예요. 엉켜 있는 관계. 그냥 이쪽에 얽혀 있어. 엉켜 있어. 그래서 상대가 빠지면 내가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상대가 빠지면 내가 무너지고 말아. 이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저리. 예, 스토커. 맞습니다. 상대가 없으면 내 인생은 없어요. 너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어요. 당신 없는 인생은 난 생각할 수 없어.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도 안 떨어지는 아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막 딴짓을 해도 뭘 해도 어떻게 하든 붙어서 나는 오로지 당신밖에 없어. 내 인생은 당신 것. 당신한테 모두 맞출게. 당신에게 모든 걸 맞출게. 질립니다. 질려요. 왜? 이것이 바로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하는 관계는 없어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데 의존하는 관계는 너 없으면 안 돼요. 당신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어요.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화를 내요. 왜? 너무 들러붙으니까 짜증이 나서 화를 내요. 그죠? 또 들러붙는 사람은 상대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아휴, 여러분, 갑자기요, 수많은 부부들이 떠오르면서 의처증, 의부증 있죠? 혹시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거 아니야? 혹시 다른 남자랑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한 걸음 더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속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지독한 의존이 있어요. 우리 남편한테 모든 걸 걸기 때문에 왜 내 원하는 만큼 애정을 안 주고 관심을 안 줘? 분명히 다른 어떤 여자한테 이걸 쏟아 부었을 거야. 이거 확실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처증이거든요. 왜 나한테 원하는 걸 안 해줘? 이거 분명히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게 의처증이거든요. 의부증, 의처증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독한 의존에서 이런 걸 영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미저리, 미저리 대표적인 영화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건강한 관계는 혼자서 어떤 관계? 고물고물 잘 놀 수 있는 관계. 저도 지금 혼자서 떠들고 잘 놀잖아요. 아내 없이도 잘 놀고, 카메라 없이도 잘 놀고, 카메라 있게도 잘 놀고, 강의할 때도 잘 놀고, 상담할 때도 잘 놀고, 이렇게 혼자 잘 놀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이 아무 부담이 없어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재밌다. 제가 자주 들은 얘기가 교수님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하시죠? never. 심심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휴대폰으로 뭘 찍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말이죠. 그래서 고물고물 혼자 잘 놀면 어떤 기적이 생기냐 하면요. 남한테 화를 적게 내게 돼요. 남한테 기대하는 게 없는데 남한테 별로 의존하는 게 없는데 뭐 그래 섭섭한 일이 생기고 무엇이 그렇게 짜증이 나고 그러겠어요. 문제는 나의 의존에 있는 것이지 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를 잘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나 혼자 잘 놀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의존이 아니라 의지하는 관계, 건강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이스 캠프를 잘 쳐야 돼요. 그래야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베이스 캠프를 잘못 치면 더 못 올라가는 것처럼 건강한 나의 인간관계, 어떤 관계요? 이전 시간에는 덕을 얘기했죠. 이번 시간에는 뭐라고? 의지하는 관계. 모진 풍파 해치고 달 속의 전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 그만해야 되겠다. 진짜 여러분 너무 고막을 너무 괴롭혀 드렸어요. 저 이거 들으시고 시간 되시면 안 되겠다. 그냥 임영웅 노래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하고 클릭하셔가지고 말끔하게 영탁 노래, 임영웅 노래로 고막 청소하시길 바라고 잠시 민폐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를 잘 내는 방법 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한 개.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늘 한 개입니다. 한 개가 가진 힘이 크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앞에서 형님 의지 가르쳐 줬는데 뭘 또 한 개를 가르쳐, 그럼 두 개잖아요. 어머님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건 전제 조건, 베이스 캠프고 이제 어디 산 하나라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분량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화를 잘 내는 방법은요, 내가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박사과정 때 학회를 했단 말이에요. 학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발표를 하는데 너무 어렵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아니, 저거 다르게 쉽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꼬아서 이야기를 할까? 마치 발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발표는 두 종류의 강사가 있거든요. 발표자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래도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하고 발표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놀랍게도요. 이래도 알아듣겠어요? 하고 어렵게 발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은 이래도 알아듣겠어요? 할 정도로 쉬운 걸 너무 꼬아서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어떻게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따위로 발표하려면 때려치우세요. 아니, 왜 이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좀 따지고 싶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한 교수님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발표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분야에 어두워서 그런데 조금 더 밝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좀 천천히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때 막 감격하고 제가 부끄러워졌잖아요. 와, 제 고향 안동인데요. 안동말 찌기네. 찌기네. 어째 저래 고상하게 멋있게 화를 낼 수가 있겠노. 완전히 짱이다.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분야에 좀 어두워서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 분야에 어두워서 그런데 그거는 자기를 내리지도 않은 말이잖아. 단지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뭘 요구했어요? 제가 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조금 천천히 slowly 몹시 빠르게 발표를 했거든. slowly 좀 더 쉬운 말로 해주실 수 있느냐,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냐, 그 말은 쉬운 말로 해줄 수 있느냐. 화 잘 내기의 장인, 대가, 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최고였어요. 화를 잘 내는 것은요, 이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혹은 제가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런데 팀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최고입니다. 저도 아내한테 지금까지 아내하고 산 게 어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원래는 좀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결혼기념일이 1월이거든요. 그때 아들이랑 저는 40에 결혼했고요. 그래서 아들이 15살이고 제가 정상 속도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는 50하고 5살이 되는 거죠. 아이가 15살이니까요. 제 나이도 15살 되던데요. 부모 나이는 자식 나이 따라가지 자기 나이 따라가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원래 이제 내년에 16살 되는 아이랑 56대는 저랑 또 제 아내랑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찍기로 했는데 만 15년 동안 아내한테 어제 물어봤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 그랬더니 내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내가 뭘 몰라요. 제가 화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을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노관리 연구소를 하기 때문에 아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항상 그 패턴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여보, 내가 너무 바빠서 요새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몰라서 그런데 당신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이 적금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하고 설명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그래 모를 수 있지 하면서 기분 좋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저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낸 남편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더라고요. 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아빠가 너한테 화낸 적 있니? 아빠가 언제 화를 내? 아빠는 대한민국의 0.001%지 한 번도 나한테 화를 안 냈는데 늘 설명해 줬는데 얘도 나한테 쏘은 거예요. 화 자주 냈거든요. 승준아, 아빠가 이렇게 요즘 공부는 좀 몰라서 그런데 항상 앞에다가 그래서 그런데 하고 저를 이렇게 내렸어요. 저는 이걸 내려가기
화내는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나를 내리는 거예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 제가 어두워서 그런데, 이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 Could you explain for me? 나를 위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니? 하면 상대는요, 굉장히 기분 좋게 설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발견한 화를 잘 내는 그런 비결이더라니까요. 그리고요, 화를 잘 내려면 여러분, 한 가지 팁으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 아닙니까? 아, 선생님. 베이스라인. 그리고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보너스 팁이 있거든요. 제가 있던 학교에 제가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로 10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 교육학과 교수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늘 어머님한테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주셨는데 저녁에도 어떤 날 전화를 하면 어머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 뭐 아침에 전화했는데 저녁에 왜 또 전화했어? 그래 우리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이거 보너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1 플러스 1 그 뒤에 1이 좋잖아요. 보너스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보다 이 보너스가 더 좋을지 몰라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어두워서 그럽니다만 하는 게 하나라면 이 보너스는 뭐냐면 이게 내가 화낼 일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화낼 일인가. 화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메모 준비. 여기 혹은 손에다가 화는 나는 화가 있고 내는 화가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화, 내는 화. 나는 화는 비유를 들자면 동해에 그죠? 산불 자주 나잖아요. 불이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화나는 일이 많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스태프들이 옆에 계시거든요. 스태프들이 원하는 어떤 강의 퀄리티, 질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못 미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죠? 음식점에 갔는데 짬뽕이 맛이 없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것을 나는 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는 화를 낸다는 것은 나는 화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산에 불이 나는 것은 화가 나는 건데 산에 불을 지르는 거는 화를 내는 거라는 겁니다. 내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이 아빠가 한 번도 화를 안 냈어. 당신이 화를 안 냈어는 저의 그런 테크닉, 앞에 말씀드린 테크닉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아들한테 이게 화낼 일인가를 한 번씩 생각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소파 밑에 누워있어서 아이가 4살 때 막 소파에서 뛰더라고요. 그때 피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미련해서 피하지를 못하고 안심하고 눈을 감고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갑자기 바위가 제 배 위를 떨어지는 정말 바위가 떨어지는 느낌으로 아들이 뛰어내렸어요. 그때 TV에서는 번개맨을 하고 있었거든요. 번개맨 지금 20주년 기념을 하더라고요. 번개맨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 번개 하다가 소파에서 뛰어내렸어. 어디로? 번개맨이 바다로 뛰어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제 배 위로 뛰어내린 거예요. 제 배 위에 있는 바다였어요. 그때 정말 솔직히요. 아들을 정말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제가 격하게 좀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불같이 화를 내려고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아이의 눈을 쳐다봤는데 아이의 눈빛은 번개맨의 눈빛이었어요. 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위에 점막을 스크래치를 가하고 폐를 손상하게 시킬 목적으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아들의 눈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승윤아, 말하고 뛰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파? 속으로 안 아프냐 새끼야. 근데 아이는 미안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이를 잡고 패대기 치고 때리면서 너는 조심성이 없고 아빠를 어떻고 이러면서 애를 잡았더라면 애는 저한테 공포감을 느꼈겠죠. 근데 그때도 생각한 거예요. 낼까 말까. 그래서 저희 분노관리연구소에서는 분노관리 카드가 있어요. 명함만한 크기에 화라고 적혀있고 화살표를 해서 하나는 낼까 하나는 말까. 사과 3개를 그려놨어요. 빨간 사과는 화, 검은 사과는 낼까, 흰 사과는 말까.
블랙이냐 화이트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 내야 될 화일까? 나는 화지만 화를 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응용. 오늘 아내가 점심을 맛없는 걸 했어요. 이 화는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됩니다. 화가 나지요. 나지만 많은 겁니다. 이것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진정한 50 플러스가 가져야 되는 미덕인 겁니다. 첫 번째 미덕에서 두 번째 미덕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낼까 말까.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낼까 말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가 하는 것이 오도방정이고 재미가 없어. 짜증나. 여기까지 나는데 화를 낼까 말까. 내지 마셔야죠. 지도에 쓴다 나름대로 단지 내 마음에 안 들 뿐이다 하고 마음을 가져가시는 게 성숙한 50 플러스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관계를 건강한 관계라고 했나요?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는 관계를 가지고 베이스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화나는 말을 할 때는 제가 좀 어두워서 그런데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데 하고 나를 내려가는 걸로 화를 내시고, 화를 내는 그 자체도 나는 화와 내는 화를 구분하셔서 낼까 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Think once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화를 잘 내는 비결이다. 여러분, 자, 그 꿀팁 하나 얻으셨죠? 그러면 오케이. 우리는 계속 갑니다.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이제 세 번째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여러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